경매를 2번 정도 해본 적 있어? 하나의 물건으로? 그렇지. 저는 있죠. 지금 진행 중이지? 네, 저는 진행 중이죠. 해보니까 어때? 제가 그 물건을 2019년에 낙찰받았거든요. 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4년 정도? 네. 앞으로 몇 년 정도 있으면 그 경매가 끝날 것 같아? 빠르면 올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번에 낙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유찰이 되면 뭐 내년 초에나 뭐 되겠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지분으로 낙찰 받아서 나머지 공유자가 사줄 확률이 있어, 없어? 있기야 있죠.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다음 경매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 없어라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물건으로 경매를 2번 정도 해보면 멘탈이 많이 떨어지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물건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자고. 네, 그러면 오늘도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5537 물건이고요. 강제 경매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674의 9의 6필지, 그러니까 총 7필지가 하나의 사건으로 경매에 나온 거고요. 용도는 전입니다. 농지이고요. 193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 지분이네요. 지분. 감정가는 1억 7,800 정도에 최저가 30% 유찰되어서 1억 2,500 정도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4월 3일에 신건으로 진행을 했고요. 5월 8일이니까 이제 5월 초 다음 주 정도에 두 번째 2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봐? 낙찰될 것 같아? 아니면 한 번 더 유찰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이 화면상 자료가 많이 없긴 한데 조금 더 보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비고란에 보시면 본건 목록 57 경계에 지상 소재하는 소유자 위상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건물은 125만원 정도 되는 것이 매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목록 5의 5분의 2 정도 되는 면적은 묘역이다. 지상의 봉분이 3기가 소재한다. 그럼 여기 법정지상권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분묘기지권 문제도 생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유찰은 한 번 이상 더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유찰이 되는 게 맞아. 문제는 이렇게 무조건 떨어진 물건을 낙찰 받았다면 또다시 한 번 더 경매에 들어갈 그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토지 현황을 보면 총 7필지가 나와 있는데 특이점이라고 보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자연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묵전이겠네요. 그렇지. 경작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토지고요. 면적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면 아까 화양리였거든요. 화양리면 여기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예정이 있고요. 2006년 3월에 이렇게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길 중심으로 이렇게 화양지구가 예정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이 안중 쪽도 이렇게 있어서 아마 이쪽 사이에 있는 땅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양리에 이 물건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개발의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가 되면 기대 심리가 굉장히 빵빵해. 그렇죠. 그 이야기는 누가 살 물건도 누가 팔 물건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유자가 과연 저거를 덥석 사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예전역에 했겠지. 그렇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로 나온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공유자가 관심이 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잘 알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공유자가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마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겠죠. 그런데 한번 유찰된 것으로만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낙찰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은 어찌됐건 분할 소송을 피할 수가 없잖아. 분할이 쉽게 되겠어? 자, 여기에 있는 토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적도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인지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분묘가 일단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총 7개의 필지가 경매에 지금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전체 7개 필지지만 지분은 어디라고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 이 각각 필지의 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3번 물건이고요. 여기는 맹지는 아니네요, 일단. 그렇지. 맹지는 아니고 길로 접혀 있고 여기가 보이는 게 분묘가 3기가 존재하고 있는 5번 물건입니다. 자, 등기를 보니까 이렇게 5명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장 요약본인데 아마 3, 2, 2, 2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배우자일 거고 나머지는 자식분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경매로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성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 요약본 말고 원래 원본의 등기를 보니까 이분이 이 남씨 형제 중에 하나의 지분을 일반 매매로 사셨더라고요.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 매매로 사셔서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가족끼리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대전 사시고. 만약에 이대로 경매에 낙찰자가 나온다면 이 물건을 나는 쉽게 분할할 수 없다고 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들과 합심해서 이게 형식적 경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매로 시작을 해서 협의가 안 돼서 다시 경매까지 나와서 이득을 취하는데 기간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이런 물건들이야. 그렇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냐고요? 최소 3년? 최소 3년? 네. 이것도 진짜 정말 잘 됐을 때 최소 3년이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4년에서 5년 걸려. 기존에 있는 공유자가 저렇게 묘지까지 쓰고 집도 있고 뭐 길도 끼어있는 농지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쉽게 우호적으로 바뀌지가 않아. 그렇죠. 지금 이 지분이 193평 정도 되는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저만큼 갖고 싶겠죠. 현물 분할로. 그러겠지. 근데 그 193평을 어디를 떼어주냐 이 말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길 앞쪽에 있는 것은 니네들 싹 갖고 길 바깥에 있는 저 반만 나 줘라. 이게 협의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진상 보시면 지금 요거를 놔주고 나머지는 니네들 알아서 가져라. 안 되죠. 절대 안 안 되지. 되죠. 누가 봐도 여기는 맹지가 아니고 이쪽 뒷부분은 분묘도 있고 그렇지. 또 여기 또 건축물도 있고 완전 맹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데 누가 이걸 협의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게다가 나머지 공유자들이 전체 가족들이 아니고 또 한 분은 또 일반 매매의 다른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걸 인정해 줄 리가 없죠. 결국은 저렇게 되면 이 기간을 예상하지 못해서 기간으로 맞아서 죽어.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되게 나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획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되게 쉽게 생각해. 지분 경매요? 그거 낙찰 받아서 협의가 안 되면 형식적 경매로 던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4년, 5년 걸리면 그렇죠. 정말 할 말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람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꺾이기 마련이야. 비용적으로 봐도 지금 감정가가 1억 8천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 가격에 낙찰이 된다고 치면 그래도 9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지. 9천만 원 정도를 대출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분이니까. 대출이 안 나오면 9천만 원이 4년 정도 묶인다는 뜻이고 만약에 대출이 나온다. 대출이 나와서 뭐 70% 정도 나온다고 치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대출로 나온다는 뜻이고, 나머지 뭐 2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건데, 이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4년 동안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돈도 무시 못 한다는 거죠. 그러지. 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지만 어찌됐건 투자자 입장에서 돈이 묶인다는 것은 항상 손실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형식적 금리로 가서 낙찰 대금을 각 지분별로 이렇게 나눠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낙찰이 얼마에 될 거냐 이거죠. 그것도 함부로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리 지역적으로 괜찮은 지역이라도 이런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하고 또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경매하면 남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더라고. 분명 남기는 남을 거예요. 남기는 남을 건데, 이제 그게 얼마인지는 장담을 못 하죠. 그리고 그 남는 것이 이 물건에 대해서 남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떤 식으로 손실을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이 남는 거지, 이 물건 자체가 좋다 나쁘다로서 손실이 나고 이익을 얻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꼭 물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투자자는 뭘 했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할 말이 없을 때가 종종 있지. 끝까지 경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든 되긴 되겠지. 근데 이제까지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간 돈이 마지막에 다 나오리라는 보장을 누가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지분 경매를 하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끝까지 가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변수의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무너지는 걸 내가 많이 봤어.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형식적 경매로 밀어붙인다 이런 것도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경매에 대한 절차와 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좀 있으면 이런 거 쉽게 달라들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이득을 뽑을 수 있을 것인지 꼼꼼하게 가늠해 보시고 입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